야당과 검찰이 뉴스의 앞자리를 온통 차지한 하루였습니다. 단식 19일째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 아침 건강 악화로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여 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을 향해 파렴치하고 잔인하다고 거칠게 비판했고, 법무부는 소환 통보받고 시작한 거라고 이 대표의 단식 자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수사가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민주당과 검찰이 마침내 더 피할 곳 없는 마지막 정면 승부에 돌입한 셈인데, 먼저 이 대표가 입원 중인 병원부터 연결합니다. 자, 김지성 기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병원에 입원 중인 거죠? 지금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 대표는 이곳 서울 녹색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기력은 전혀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5분쯤 당 관계자가 대표실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의료진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탈수 증상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후 이곳 녹색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이곳 녹색병원엔 단식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있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단식은 이제 멈추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단식을 멈추는 건 아니라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입니다. 최소한의 수액 치료를 제외하고는 일절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이 대표가 기력을 회복한 뒤에도 이 병상 위에서 단식을 이어갈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이 국회 일정까지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광원 원내대표는 우선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 또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부 필수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오늘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는데요. 이 때문에 피의자 머그샷 공개 법안 등 일부 주요 법안이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을 내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녹색병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병현 기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또 쌍방울 관련 의혹으로 여러 혐의를 받아왔는데 오늘 이걸 다 묶어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거죠? 예, 맞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800만 달러의 제3자 뇌물 혐의와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 병원에 실려간 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파렴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검찰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잖아요. 만약 체포동의안이 또 부결된다면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이나요? 예, 조금 전 법원은 검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두 번째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장을 포기하고 재판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재판에 넘겨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네, 바로 정치부 최윤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아직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요구,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응답은 없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전면 개각,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1000명 등이었는데요. 오늘까지 19일째 단식을 했지만 대통령실이나 여당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네. 때문에 야권 내부에서조차 공허한 대여 투쟁에 그쳤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시선을 당 내부로 좀 돌려보면 뭐 계파 갈등도 좀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것 같고 좀 다른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가결을 주장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와중에 단합을 해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오히려 부결을 주장하는 친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겁니다. 오늘도 공개 발언이 있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정권이 끝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당내 분위기로 보면 체포동의안 부결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힌트는 좀 있습니다. 이번 단식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던 당내 인사들도 단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결을 주장하던 한 비명계 의원도 동정론이 확산된 것은 맞다면서 표결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단식이 당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또 내년 총선의 공천권자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도 조직적 목소리를 내긴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선 부결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다만 비밀투표라서 결과는 쉽게 예단을 할 수 없고 또 실제 부결이 될 경우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어서 표결 이후에 또 한 번 내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윤경 기자였습니다.